자, 일단 우리가 방금 전까지 공부했던 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다라고 했는데, 자, 한 번만 복습 좀 합시다. 자, 일단은 스펙트럼이라는 건 빛의 전체 에너지의 영역이거든.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모르는 사람들 혹시 있을까봐 요거만 얘기해 줄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영역을 무슨 선의 영역이라고 하냐? 가시광선의 영역이라고 하죠. 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햇빛을 파장의 영역으로 분석한다면요, 파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선분의 영역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져. 파장이 뜻이 뭐냐? 이건 알죠? 파장은 제일 높은 마루에서부터 그 다음 마루까지의 간격, 이걸 파장이라고 불러요. 파장. 파장은 이제 물리에서 되게 많이 쓸 건데, 사람 인자를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파장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죠. 얘는 이만큼 더 짧아지니까. 파장이 뭐에 반비례 관계에 있냐면 에너지의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결국은 파장이 길다, 이 뜻은 에너지가 작다, 이 뜻입니다. 파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니까 에너지는 작아지고, 파장이 왼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니까 에너지는 커져요. 자,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영역, 가시광선이 무지개색이에요. 햇빛의 무지개색, 빨주노, 초파남보. 빨간색이 제일 길까? 빨간색이 제일 짧을까? 이것도 모르냐? 빨간색이 제일 길어, 짧어? 제일 깁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중에 빨간색의 에너지가 제일 작고, 빨주, 노, 초록색이 얘보단 조금 파장이 짧아요. 빨주, 노, 초, 파, 남, 보라색이 파장이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쪽의 에너지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보라색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무슨 색이라고 그랬냐? 자색이라고 그랬죠. 자색. 조선시대에도 보라색이 있었어. 너네 그 홈플러스 가면 있잖아. 고구마가 보라색 고구마 이렇게 안 하고요, 자색 고구마 이렇게 한다고. 자색이라는 게 보라색인데, 요 자색의 바깥쪽이죠, 여기가. 자색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바깥쪽이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색의 바깥쪽. 전통적으로 빨간색을 적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색의 바깥쪽이다.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얘기해 주면, 가시광선보다 자외선은요, 파장이 짧아요. 그럼 에너지가 크고,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은 파장이 길어. 그럼 에너지가 작습니다. 결론, 저기서 첫 번째 껍질로 가면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쟤네보다. 그러면 세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면은 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쟤네 두 개와 비교할 땐 에너지가 작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라고 외우랬냐? 자라가 가발 쓰고 파전 먹으러 가는 거예요. 파전인데 여기는 적입니다. 파적. 그래서 자라가 가발 쓰고 파전 먹으러 간다. 이걸 꼭 외웁시다. 자, 뭐 여기보다 더 짧은 영역도 있죠. 자외선보다 더 짧으면 이거 X선이라 하고, 얘보다 더 짧으면 뭐 감마선이다, 이게 방사선이죠. 적외선보다 더 길면 뭐 마이크로웨이브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가 영어 단어로 전자레인지라 하잖아. 그 물의 진동수, 고유 진동수가 있거든. 이걸 전자레인지가 키웁니다. 진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가 더 커져요. 그래서 물이 데펴지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 다음에는 뭐 라디오 웨이브라 그래서 라디오파죠, 라디오파. 이 전체 영역을 빛이라고 하면서 전체 영역을 전자기파 또는 전파라고 합니다. 뭐 여기 원래 이제 빛의 영역이 이래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이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막 할 때가 있는데, 이거 좀 너네가 과학을 좀 알고 있으면 뭐 좀 영화의 오류다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뭐 너네 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아냐? 톰 크루즈 형님 나오는 영화? 그 톰 형님 그 미션 임파서블 1, 2 봤어? 볼 리가 있나? 니네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영화야. 미션 임파서블 1. 뭐 볼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 나 태어날 때쯤 나온 영화. 영웅 본색.
존나 재밌거든. 알아? 영웅본색이란 영화? 나가. 이런 놈들이랑 내가 주윤발은 아냐? 나가. 자, 아무튼 그 영웅본, 야, 여자애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공감할 수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내가 볼 때 니들 남자 새끼들도 공감이 안 될걸? 뭐 죽는 걸 알아. 근데 우정 때문에 내가 얘랑 친구니까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죽는다고 좋아가지고 사진 찍고 있어. 난 그걸 보고 거의 술 막 먹으면서 근데 그 너무 충격이었어. 나에겐. 영웅본색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는데 3는 개 미친 영화야. 쓰레기. 1과 2를 봐야 돼. 와, 그럼 보면은 막 지금 CG가 말도 안 돼. 막 총소리가 탱탱탱 막 이렇게 나.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와, 또 그 주은발 또 봐봐. 이게 좀 이상해. 그 사람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존나 잘생겼어. 그때만 주윤발 리즈 시절이니까. 아무튼 그런 영화도 이제 보면 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미션 임파서블 1을 보면은 톰 크루즈가 이제 그 미션 임파서블 자체가 악당에서부터 뭐 악당이 가져간 뭐야 보석 같은 거를 다시 훔쳐가고 그런 영화야. 근데 처음에 어디 그 미션 임파서블 주제가는 아냐? 띵띵띵띵띵띵띵띵띵 그 영화 있어. 거기서 이제 미션 임파서블에서 처음에 케이블 타고 쭉 내려가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석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적외선 센서가 있어요. 건드리면 이제 삐빅 울려. 그걸 이제 안 건드리면서 막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안 보이지 당연히. 근데 그때 이제 톰 크루즈가 딱 하면 안 보이니까 갑자기 담배를 딱 펴. 청소년 관람 불량난가? 아무튼 담배를 딱 피더니 하니까 적외선이 딱 나와. 그럼 봐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 담배 연기만 있으면 보인다는 거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안 보여요, 절대.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인지 아닌지는 이건 안 되고, 과학적으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 집에 혹시 강아지 키우는 애들 보면 강아지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아니, 아무도 없는데, 저 보고 허공을 보고 와! 존나 짖는단 말이야. 왜 그런지를 알려줄게. 강아지는 개새끼들은요 적외선을 봅니다. 그럼 거기 적외선이 막 있는 거네. 근데 어떤 물체든 간에 온도를 갖고 있는 물체는 적외선이 나와요. 그럼 합리적 의심을 하면 뭐야? 고스트라는 거지.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귀신이 이렇게 적외선을 나타내니까 강아지 시켜서 한 거지. 아닌지 맞는지는 나도 몰라. 진짜로. 아무튼 이런 개념이 이제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리에 꼭 박아야 되는 게 있다. 이거 다 보호가 얘기한 보호 모형이야. 보호 모형은 꼭 확인해야 돼. 방출 스펙트럼을 본댔니? 흡수 스펙트럼을 본댔니? 무조건 방출이에요. 자, 그럼 방출하려면 얘의 껍데기보다 에너지가 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모의 조건은 뒤에 있는 애보다 커야 됩니다. 커야 돼요. 커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얘라고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영역은 가시광선이니까. 그럼 가시광선 영역을 쭉 줍니다. 자, 다음은 보호 모형에서의 원자 모형에 대한 변천 과정에서 보호 모형이다. 그 다음에 보호 모형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수소의 스펙트럼 분석한 결과이다. 물으면 답하시고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쭉 이런 식으로 줘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얘기 잘 들어야 돼.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답이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봅시다. 지금 가시광선으로 일단 나오려면 두 번째 껍질로는 와야 돼. 오케이? 가시광선이 나오려면 두 번째로는 와야 돼. 단, 얘 조건이 뭐라고? 2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3, 4, 5, 6, 7 뭐 이렇게 되겠죠? 얘가 그럼 몇 번째에서 몇 번째일까?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저거 얘기한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는 뜻은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작아진다. 그럼 지금 4개의 선분이 나왔는데 4개의 선 중에 요 선이 에너지가 제일 어떻다는 거야?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째에서 두 번째로 와야 에너지가 제일 작을까? 3이죠. 3에서 2로 오는 것보다 더 작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항상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것부터 생각해야 돼. 자, 쌤 왜요?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니까 보호는 다 수소입니다. 수소.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세 번째 껍데기, 네 번째 껍데기까지 해볼게. 당연히 뭐 그 다음 껍데기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한다. 자, 첫 번째 가시광선이 나오려면요, 두 번째로는 와야 돼요. 두 번째로. 근데 두 번째로 오는 것 중에 이건 안 된다고요. 왜 안 돼? 1에서 2로 가면은 이건 에너지 흡수야. 보호가 본 건 방출이라고. 그럼 뒤에서 안으로 들어와 줘야 돼. 그럼 뒤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 중에 다섯 번째까지는 해볼까? 뒤에서 안으로 두 번째로 들어오려면 요렇게 들어올 수 있고, 얘도 되고 얘도 되네. 야, 딱 봐도 에너지가 제일 작게 방출되려면 3에서 2로 오는 게 제일 작겠죠. 그거보다 작은 건 없어.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3에서 2다 이거야. 그 다음 요 선은 그럼 몇 번에서 몇 번이겠냐? 가시광선이면 일단 2로 와야 된다니까. 근데 얘보다 에너지가 한 단계 큰 겁니다. 그럼 몇 번이야? 4에서 2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작은 에너지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돼. 그럼 얘는 5에서 2로의 전자 전이할 때 나오는 에너지고, 얘는 6에서 2입니다. 대신 자, 이건 외우세요. 이제 실제 이게 존나 많이 나오니까 외워. 얘의 실제 파장이 656 나노미터입니다. 외워. 난 개인적으로 화학은 암기 과목이라 본다. 이걸 외워야 돼. 656 나오자마자 아, 너 3에서 2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656. 얘는 외우는 거 아니야. 얘를 외워. 6에서 2. 6에서 2, 이 새끼의 에너지가 410 나노미터입니다. 410 나노미터. 야, 근데 너네 100 나노미터 정도라면 그 다음으로 큰 단위가 뭐니? 나노미터보다 큰 단위가 뭐야?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가 있어. 센티미터보다 작은 게 밀리미터, 밀리미터보다 작은 게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게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의 영역 정도다라고 하려면 보통은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를 일반적인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외우는 거야. 0.4에서 0.7이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단위에서의 가시광선 영역이 전체고, 나노미터라고 한다면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가 돼요. 자, 이거 너 지구과학 천체 파트에도 존나 많이 나오니까 외우는 게 좋아. 가시광선의 영역은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정도. 그 다음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가 가시광선의 전체 영역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이제 보호가 알아낸 다음에 궁금한 거야. 야, 그러면은 너 진짜 에너지 얼마니? 너 진짜 에너지 얼만데?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발머라는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이건 에너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312라는 에너지가 1몰당, 전자 1몰당 전자 전이할 때 이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걸 확인합니다. 자, 근데 엄밀히 얘기해주면 지금 이 내용 있죠? 이 내용, 요 계열, 이건 나옵니다. 이건 이 계열에 대한 사람 다 자기가 밝혀낸 거야. 이건 이 인간들이 밝혀낸 거야. 보원자 모형을 보고. 어쨌든 이 사람 이름이랑 요 에너지의 이 간격, 이건 지금 현재 화학원의 교육과정상 빠졌습니다. 이건 안 배워요. 수능엔 절대 안 나와. 이 이름들, 그 다음에 얘 에너지는 수능엔 안 나와. 네, 내신엔 냅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주관이 있어. 부교재를 바꿔야 돼.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면 부교재를 바꿔야 되거든. 이 새끼들이 안 바꿔. 왜? 귀찮으니까. 작년에 썼던 거 또 쓰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게
적혀져 있는 부교재가 나는 확실히 알아. 운전고, 동패고. 무조건 적혀 있어, 이게. 자, 학교 부교재에 이렇게 적혀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n이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낸다는 겁니다. 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자, 가시광선 중에 제일 에너지가 작은 3번에서 2번으로 올 때 에너지가 얼마냐? 여기다가만 넣으면 됩니다. 해볼게 한번. 자, 여기다가 n에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k라고 합시다. 그냥 k는 1312를 치환한 거예요. 자, 괄호 이렇게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로 갔잖아. 여기에서 1로 화살표를 지우세요. 지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빼기가 됩니다. 빼기. 그래서 얘에서 얘 것도 넣어.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k. 이렇게 빼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 번째 껍데기에서 두 번째 껍데기로 전자가 전이 될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얘에서 얘 뺀 거네. 그럼 얘가 4분의 k고 얘는 9분의 k죠? 통분해봐 해보시면은 36분의 5k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외울 게 나왔다? 외우세요. 세 번째 껍데기에서 두 번째 껍데기로 전자가 전이하면 36분의 5k의 에너지가 나와요. 36분의 5k가. 자, 그런데 자, 잘 봐.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가 될까? 무한대 껍데기에서 두 번째 껍데기로 간대. 얘는 뭔 의미야? 무한대 껍데기라는 거는 지가 소유하지 않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자, 수소로 다시 얘기해줄게. 다 수소야, 지금 수소. 보어는 수소로밖에 얘기 못해요. 수소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가다 보면 무한대인가 어디 제일 바깥쪽 껍질이라고 하지만 그 껍질은 이 수소가 소유하지 못하는 껍데기입니다. 즉 자기의 전자가 아닌 거야, 이건.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지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에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지가 갖고 온다. 그때 에너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쌤 얘를 어떻게 넣어요? 그냥 넣어. 무한대 제곱분의 k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k. 야, 근데 무한대도 모자라가지고 무한대를 제곱한대. 야, 분모가 무한대야. 그럼 분모가 무한대니까 이거 값이 얼마 되겠냐? 0이지 뭐. 0은 아니겠지. 0에 수렴하는 거죠. 분모가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얘는 없다고 친다면은 값이 얼마니? 4분의 k죠. 얘밖에 안 남으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할 거야.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자 전이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구해봅시다.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똑같이 할 거야. 두 번째니까 마이너스 n제곱분의 2제곱분의 k 에서 빼기 마이너스 1제곱분의 k. 그럼 플러스로 바뀌면은 1분의 k에서 4분의 k 뺍니다. 그럼 4분의 4k에서 4분의 k 빼니까 얼마 되는 거야? 4분의 3k죠? 자, 뭔가 이상하다. 잘 들어야 돼, 내 말. 두 번째 껍데기에서 첫 번째 껍데기로 올 때 4분의 3이라는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저 뒤에 무한대에서 두 번째 껍데기로 올 때는 4분의 1밖에 안 나와. 즉 무한대에서 온 것보다 무려 3배나 큽니다. 이게 에너지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돼야 된다고. 아니 쌤, 무한대에서 두 번째로 오면 이만큼인데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오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왜 이게 3배가 큽니까? 의 결론은 우리가 배우는 저게 잘못된 그림이라는 겁니다. 저게 잘못된 그림이에요. 뭐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원자핵. 자, 잘 봐. 이제 첫 번째 껍데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껍데기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껍질 여기 있어. 이게 n이 3. 네 번째 껍질 여기. 다섯 번째 껍질 여기. 자, 내가 그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물론 바깥으로 나가면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건 맞아. 근데 껍질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갈 때는 존나게 높아지지만 두 번째에서부터는 높아지긴 하지만
조금씩밖에 안 높아진다는 거야. 점점 높아지는 간격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언젠간 무한대가 나오겠지만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해봐야 여기야. 무한대로 해봐야 결론은 무한대에서 두 번째로 오면 이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오케이? 무한대에서 해봐야. 근데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오면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가 간격이 제일 넓고 그 다음으로 갈 때부터는 간격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한대라고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언제나 첫 번째로 갈 때가 에너지가 제일 커. 그래서 그걸 라이먼 계열이라 하고 자외선이 나오는 겁니다. 무려 무한대에서 두 번째로 오더라도 가시광선밖에 안 보이고 첫 번째로 오면 일단 자외선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보호라는 사람이 에너지가 얼만큼 나오게 되는지까지도 알아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보호까지 한 다음에 동위원소로 넘어갈 거거든. 자, 보호까지 했기 때문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주간지 2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주간지 27번 문제 한번 지금 먼저 풀어봐. 그다음 화학 중간고사 할 때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맨 처음부터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처음부터 놓치지 말고 꾸준히 따라와야 돼. 같이 가야 돼.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27번. 자, 가랑 나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보호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항상 보호 모형은 수소로 합니다. 예, 왜 수소로만 했냐? 다음 시간에 배워요. 다음 주에. 어쨌든 수소로밖에 안 해요. 자, 내가 아까 왜 그랬지? 그래서 656 나왔네. 끝. 너 3에서 2입니다. 이게 외우는 거예요, 이거. 410 나왔죠? 6에서 2야. 그럼 너가 5에서 2, 너가 4에서 2.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 다음에 껍질에다가 라벨링 붙인댔죠? K 껍데기 첫 번째입니다. 크로마뇽.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A 보세요. A. A는 여기서 일로 온 거네.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온 겁니다. 야, 요게 얘네요. 656. 그래서 얘가 656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파장이 방출됩니다. 근데 B라고 얘기하는 새끼는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오네. 그러니까 얘는 얘죠. 얘가 B고 얘가 A인 거야. 그래서 B는 A보다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큽니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기억 봅시다. 가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개소리야. 야, 너네 흡수인지 방출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 모르면 통합각 안 배운 새끼들이야, 니들은. 분명히 빅뱅 우주론 할 때 흡수, 방출 다 배웠어. 외우세요. 검은색 배경에 색깔이 있는 선이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검은색 배경이 검은색 배경이죠. 자, 그 다음 무조건 내가 보어는 방출 스펙트럼밖에 안 됐지. 가는 방출이에요, 방출. 니은 보기 B는 파장 486 나노미터에서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는데 B가 4에서 2니까 486 맞죠. 디귿 보기 보호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 여기 사이에 전자가 들어가면 여기에 에너지 말고 다른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보호 모형은 전자가 해당하는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알아내야 돼.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풀어. 옆에 30번 문제. 한 개 더 풀자. 요거 풀고 동영서로 넘어간다. 자, 이거는 문제 X축, Y축이 그냥 전자가 전이하기 전과 전이한 후를 줬잖아. 그래서 그냥 A, B, C, D를 눈으로 보이게끔 따지면 돼요. A는 여기에서 일로 온 거죠. 얘 전자 전이 전, 전자 전이 후. 결국은 A는 2에서 1로 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다음 B도 봅시다. B는 4에서 2로 온 거네. 그 다음에 C는 3에서 2로 온 거고 D는 1에서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 이거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잘 봐봐. 너네 여기 요 에너지는 어떤 선이 나오면서 어떤 계열이라고 한다고? 무조건 첫 번째 껍질로 오면 자외선이 나오는 라이먼 계열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선이 나오는 어떤 계열이라 할래? 저게 선이 파션 계열인데. 야, 이거 그림을 그려봐. 먼저 핵,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잘 봐. 요게 자외선이 나오는 라이먼 계열이라며. 이게 얘잖아. 이거 3에서 1. 야, 근데 얘는 이거잖아. 그럼 이게 라이먼 계열인데 이건 파션 계열을 할 거야? 이건 아니지. 얘도 라이먼 계열이에요. 그러면 얘 뭔데요, 쌤? 얘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죠. 이건 라이먼 계열이고 자외선 방출이고 얘도 라이먼 계열인데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에너지가 다를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럼 쌤 어떤 계열인지 어떻게 쉽게 찾아요? 숫자 작은 거 뒤로 돌려. 숫자 작은 걸 뒤로 돌려. 그러면 계열이 나옵니다. 작은 거 뒤에 있네. 그럼 그대로 따라서 올라가면 돼. 근데 여기서 숫자 작은 게 얘죠. 얘를 뒤로 돌려야 돼. 그럼 3에서 1로 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라이먼 계열이고 자외선입니다. 단 얘는 흡수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한다 라고 보면 돼요. 지금 얘죠. D를 절대로 파션 계열 하면 안 된다. 얘는 라이먼 계열이에요. 그리고 얘는 자외선을 흡수할 뿐이야. 대신 그러니까 결국 얘만 흡수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방출이겠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오니까 방출입니다. 그때 A는 첫 번째로 온 거니까 얘도 라이먼 계열이네.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니까 둘 다 가시광선 계열. 그 다음에 발머 계열이다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보기 AS, D 중에 자외선을 방출하는 것은 한 가지이다. 자외선을 방출하는 건 한 가지 맞습니다. 자외선을 방출하는 건 한 개고요. 얘는 자외선을 흡수입니다. 그래서 기억보기 맞다면 안 돼요. 니은보기 출입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대. 봐봐, 얘는 자외선이야. 얘는 가시광선이에요. 자외선이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니은보기도 맞아요. 디귿보기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가 C보다 크대. 봐. 얘가 얘보다 에너지가 크죠.
아, 쌤, 이거 에너지 구해야죠, 이걸로. 그럼 빡대가리야. 응? 그냥 그리세요, 이걸. 너네 이거 잘 모르겠으면은 에너지를 진짜 물어보면 구해야 돼. 근데 그냥 에너지의 대소 관계만 비교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시고, 얘 봐봐. 4에서 2. 그대로 가. 4에서 2. 근데 얘는 3에서 2죠. 3에서 2. 이게 작다 그러면은 사시야, 사시. 장님이라고. 아무리 봐도 이게 얘보다 에너지가 크죠. 그럼 얘가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파장이 짧다는 겁니다. 항상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다. 꼭 외우세요. 그래서 디귿보기 보시면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가 C보다 크다. 아닙니다. B가 C보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장은 짧다라고 해야 돼요. 답이 기억 니은입니다. 자, 이 문제의 유형이 이런 식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보여줄게 한번. 잠깐만. 자, 운전고 거 시험지 한번 보여줄게. 운전고 기말고사 시험지예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거야.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자, 이거 니들이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운전고 재작년 시험지다. 운전고는 항상 이 문제 잘 내요. 10번 문제. 뭔 말인지는 알겠냐? 몰라?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수소 원자의 전자 전위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선 1에서 3까지인데 3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는 36분의 5, 2다. 자, 아까 내가 2라는 게 n제곱분의 k라고 그랬지만 얘는 그냥 1에 비례한다로만 썼다. 그럼 36분의 5라는 게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왔다는 거냐? 내가 분명히 왜 그랬지? 36분의 5K. K만 없을 뿐이잖아. K 없으면 그냥 36분의 5는 3에서 2예요. 그러니까 3에서 2가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야. 36분의 5가 3에서 2구나 그냥 외워야 돼. 이게 빨강이야. 근데 보라색이 눈깔로 보인대. 어? 보이면 무슨 선이 나온다는 거야? 가시광선이니까. 얘 몇이니? 얘는 2죠. 이건 확정입니다. 보라색이 보이니까. 그런데 파장의 비율이 1대 4예요. 자, 드디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6에서 2를 한번 구해보자. 계산을 해보면 얘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의 제곱 36분의 K인데 여긴 K가 없죠 아예? 그냥 1이에요 1. 이건 있든가 없든가 상관없어 그냥. 얘 빼기로 바뀐다 그랬고 얘가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그럼 얘 마이너스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 결국은 얘에서 얘 빼는 겁니다. 36분의 9에서 36분의 1 빼니까 36분의 8이죠. 요게 6에서 2입니다. 자, 그럼 4로 약분이 되죠? 4로 안 되나? 야, 그냥 이걸로 볼게, 그냥 36분의 8인데, 얘가 지금 4의 파장인데, 얘가 1이래. 그럼 봐봐. 파장의 비가 얘보다 4배가 짧다는 거니까, 4배 작으면은 9분의 8이죠. 요게 파장이 1인 거야. 근데 여기서 생각 잘해야 돼. 파장의 비가 1대 4면, 에너지의 비는 몇 대 몇이냐? 에너지의 비가 4대 1이죠. 그래서 얘보다 4배 큰 거야, 에너지가. 다시. 파장은 우리가 못 구한다니까? 아까 우리가 구했던 656이라는 게 실제 3에서 2로의 전자 전이할 때 파장이에요. 파장은 우리가 구할 수는 없어. 그건 암기해서 푸는 거고.
결국은 얘 파장과 얘 파장을 내가 구할 수는 없지만 비율이 1대 4니까 에너지의 비가 4대 1이구나. 우리가 구한 건요. 6에서 2의 에너지를 일단 구했으니까 얘보다 4배 크면 얘라고. 그러면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와야 9분의 8이 나올까? 9분의 8. 자, 잘 생각해야 돼. 2번보다 1번은 에너지가 4배나 큽니다. 그러면 1번은 최소한 라이먼 계열입니다. 왜 두 번째로 발머 계열이라고 한다면 얘보다 에너지가 4배나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런 발머 계열은 없어요. 왜? 무한대에서 2번으로 오는 게 제일 크거든? 발머 계열 중에 가장 큰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무한대에서 2번이야. 근데 무한대에서 2번이라 해도 얘보다 에너지가 4배 클 수 없어요. 그럼 무조건 라이먼 계열이에요. 그럼 라이먼 계열이라 할 때 얘가 몇에서 1로 와야 이게 되겠니? 야, 어차피 통분할 거고, 야, 뺀다는 개념은 얘에서 얘 거를 빼는 거지만 결국 플러스로 바뀌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게 이거야. 야, 이게 뒤에 거니까 새끼들아 9분의 9에서 9분의 1 뺐겠지 뭐. 이밖에 안 돼. 어차피 제곱을 돼야 되니까. 3에서 1이죠.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운전고는. 이걸 찾아내라. 그럼 봐봐라. 운전고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안 풀면 풀긴 풀어. 이거 푸는데 3분, 4분 걸리니까? 그럼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아니야. 저 뒤에 이온 에너지가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럼 운전고는 여기서 시간 다 쏟아버리면 뒤에 거 시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는 누가 많이 풀어봤냐 싸움이에요. 진짜로.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야. 누가 많이 풀어봐서 빨리 푸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3에서 1이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 보기가 맞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문제를 좀 잘 내니까 어떻게 푸는지 잘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동위원소와 양성자, 중성자 개수 구하는 거. 자, 일단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 먼저 얘기할 거니까 빨리 할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동위원소, 그 다음 평균 원자량 이걸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나오는 새끼가 CL이죠. 염소.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위원소의 뜻은 뭐니? 뭐는 같지만 뭐는 다른 걸 동위원소로 하냐? 이건 알아야지 인간적으로. 양성자 숫자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질량수의 차이가 생기는 원소의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원자 번호는 17번, 양성자가 17개 있는 것이고, 야, 이런 거는 진짜 내가 할 수업이 아니다. 원자 번호만큼 왼쪽에 씁니다. 원자 번호 수가 양성자 수예요. 원자 번호 17번이죠? 양성자 17개야. 여기 위에다 쓰는 게 뭐냐? 질량수를 씁니다. 질량 아니야. 질량수야. 그럼 질량수는 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예요. 개수 더한 거. 그래서 얘는 35짜리가 있고요. 얘는 37짜리도 있어요. 자, 그럼 저 위에 있는 새끼는 중성자가 몇 개 있다는 거니? 18개 있어야죠. 아래에 있는 새끼는 중성자가 20개 있어야 되네. 그래서 20개가 있는 놈과 18개 있는 놈이기 때문에 중성자가 달라서 질량수의 차이가 생기는 이러한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자연 상태에서 실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자연 상태에서 얘가 75%가 존재합니다. 실제요. 물론 정확하게는 뭐 74점 몇, 24점 몇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요. 항상 75, 25예요. 이건 외워.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이거다. 75짜리의 염소는 35짜리의 염소가 75% 있고 전체 자연 상태에서 37짜리 염소는 25%가 있어요. 근데 나는 저 두 마리를 다 묶은 평균 값이 궁금해. 이걸 우리는 평균 원자량이라고 불러요. 평균 원자량. 그럼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할까? 직접 곱하시면 됩니다. 35짜리가 전체 중에 75니까 전체 100% 중에 75면 4분의 3만큼 있죠. 37짜리는 전체 중에 하나 4분의 1만큼 있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105고 계산해 보시면 37이고 진짜 더해 평균치 내보시면 35.5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요. 맞아. 자, 대신 이제 평균 원자량 구할 땐 항상 내분을 쓸 거예요. 이제 내분 어떻게 쓰는지 봐. 라인을 설정하세요. 35. 라인 설정해. 37. 35짜리랑 37짜리가 내분점이 어디냐. 이게 이제 평균 원자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내분을 쓸 때는 각각의 비율을 생각해봐. 비율이 75대 25니까 비율적으로 3대 1이죠. 3대 1. 그럼 내분의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3대 1. 얘와 얘 비율적으로 3대 1이 나오는 지점이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대신 얘를 여기다 씁니다. 얘를 여기다 써요. 요 점이 평균값이에요. 결론은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4칸이에요. 4칸. 4칸 중에 한 칸 간 점이 내분점이에요. 야, 그럼 전체가 35에서 37이면 2 차이지. 2. 2를 4칸 만들어봐. 그럼 한 칸당 몇이냐? 0.5죠? 2를 4칸 만들었으니까 한 칸당 0.5지. 그곳이 평균 원자량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분은 되게 간단하게 쓰면 돼요. 얘가 3의 비율, 얘가 1의 비율. 야, 니들이 간단하게 생각해도 35짜리가 양이 많잖아. 37짜리가 양이 적고. 그럼 평균값은 당연히 35에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분의 비율은 얘 비율을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이렇게 해서 내분점을 세우시면 굉장히 문제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잘 푸시고. 자, 두 번째, 요걸 이제 이런 식으로 줍니다. Cl2. 자, 할로젠 원소라는 17쪽은요, 뭐 얘도 포함되고 염소도 포함되지만 플로린,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할로젠 원소는 무조건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이원자 분자. 그럼 이원자 분자니까 원자가 2개 결합해서 하나 덩어리가 된다 이거야. 야, 그러면 얘가 분자량으로 가능한 게 몇 종류 있니? CL이 2개 결합해야 돼. 근데 35짜리가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35짜리 한 개랑 37짜리 한 개가 연결될 수도 있고 37짜리만 만날 수도 있잖아.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Cl2의 분자량으로 가능한 종류는 3종류입니다. 3종류. 자, 내가 궁금한 건 이 다음부터예요. 그러면 70짜리, 72짜리, 74짜리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 나올까? 이건 얘네 비율을 그냥 곱하면 됩니다. 35짜리가 2개 연속으로 만났으니까 4분의 3짜리잖아, 이게 비율이. 얘가 2개 연속 만났으니까 16분의 9예요. 얘도 4분의 1짜리, 4분의 1짜리가 연속 만났으니까 16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존재 비율이라는 거는 언제나 곱했을 때 모든 비율을 다 더하면 1이 돼야죠. 1. 자, 근데 모든 비율을 더했을 때 1이 안 되죠. 왜 안 된다 그랬냐? 확률이라는 거는 너네 이제 확통도 배울 건데 확통에서도 내가 몇 문제를 풀어서 몇 문제 맞출 확률을 구할 때 틀릴 확률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결국은 35짜리, 37짜리가 만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날 확률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더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다 그냥 2를 곱하면 땡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분자량이 가운데 거는 2를 곱해줘야 돼요. 35, 37이 만날 수도 있지만 37, 35가 만날 확률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6분의 6 요리 되기 때문에 더하면은 1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 이건 무조건 머리에 박아버려. 외워.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뭘 외우냐? 35짜리, 37짜리가 75%, 25%. 그 다음에 얘 분자량이 70, 70, 74짜리가 9대 6대 1이 나오는 걸 외우라고. 자, 왜냐면 이제 문제 유형이 요 따위로 줍니다. 잘 봐야 돼. 분자량. 미안. 예, 존재 비율이라고 봅시다. 얘가 분자량.
자, 문제는 이렇게 준다. 다음은 x2의 자연 상태에서의 비율과 분자량을 표현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잘 봐. 요렇게 주고 얘가 A야. 얘가 A 플러스 4입니다. 얘가 25대. 얘는 몰라. 얘가 1이에요. 여기서 X의 평균 원자량 구하시오. 작년 운정구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걸 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자, 과학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거야.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얘 한 개당 한 개당의 비율이 이거니까 얘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되고 확률이 이렇게 되니까 9대 6대 1이다. 이게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근데 이 문제는 마지막에 이걸 줘버린 거야. 야, 마지막에 네 9대 6대 1을 알려줘버린 거야, 이거. 그 다음에 각각의 동위원소를 구하시고 평균 원자량 구하시오. 역배열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과학은 항상 킬러 문제가 역배열 문제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일로 갈까? 우리는 여기서 일로 온 거잖아. 4분의 3짜리, 4분의 3짜리를 곱해가지고 16분의 9가 된 거잖아. 결국은 얘가 존재 비율이 x였다면 x를 2번 곱해서 왔죠? x제곱으로 왔단 말이야. 응? 결국 얘 대 얘 비율은 9대 6대 1이었죠? 가운데 건 지워버려. 그래서 보여주지도 않는 거야. 필요 없어. 양 끝에 있는 게 제일 가벼운 거 2개 연속 만나는 새끼고 제일 무거운 거 2개 연속 만나는 새끼야.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오케이? 루트 씌우면 3대 1이죠. 3대 1이 얘와 얘의 비율이었다 이거야. 3대 1이. 오케이? 요렇게 역배열 문제 나오면 제일 뒤에 있는 거에 요 새끼랑 요 새끼의 루트를 씌워버려. 그럼 결국은 X라는 새끼가 X라는 새끼가 일단 제일 가벼운 새끼는 요거 가벼운 새끼 2개 만났을 때 A죠. 그럼 제일 가벼운 새끼의 원자량이 2분의 A입니다. 이게. 그치? 여기 2분의 A. 그래, 2분의 A짜리가 2개 만나야 A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는 제일 무거운 새끼 2마리 만난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무거운 새끼 한 개가 2분의 A 플러스 2가 되죠. 오케이? 결국은 이 새끼랑 이 새끼의 동위원소에서 질량비의 차이는 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차이. 그 다음 이 새끼가 2분의 A 플러스 2짜리인데 비율적인 측면이 몇 대 몇이라고? 5대 1이라고요. 왜? 25대 1을 루트 C로 하니까 그럼 각각의 존재 비율이 5대 1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한 마지막 과정 평균 원자량 계산하면 되겠네. 평균 값은 항상 내분을 쓰라고. 2분의 A짜리랑 2분의 A 플러스 2짜리에 5대 1 비율이 나와야 돼. 그럼 5대 1 비율의 내분점은 1대 5 비율이 나와야죠. 이 점이 답입니다. 야, 그러면 여기 전체를 몇 칸 만들어야 돼? 6칸. 그러면 한 칸당 2분의 6이죠? 6분의 2지. 봐봐, 전체 6칸. 6칸 중에 한 칸 가야 돼. 그럼 한 칸이 6분의 2에 해당하니까 3분의 1입니다. 결국 평균 원자량은 2분의 A 플러스 3분의 1. 이게 답이에요. 요렇게 풀어야 돼.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항상 이런 식으로 줄 거야. 가운데 건 필요 없어. 응? 근데 굳이 가운데 걸 한다고 하면은 얘 대 얘 우리는 비율을 알았잖아. 5대 1. 그럼 저 새끼의 실제 자연 상태에서 100분위로 따진다면은 6분의 5겠죠? 6분의 1이니까. 더한 게 전체 값이니까. 그럼 6분의 5짜리랑 6분의 1짜리가 한 개씩 만난 다음에 2 곱하면 된다니까? 그럼 36분의 10이 얘의 비율이에요. 그럼 얘는 36분의 25, 36분의 1, 36분의 10. 그래서 얘는 25대 10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안 푼다. 너네 이번 시험 범위 중에 오히려 제일 짜증나는 파트가 이쪽이에요. 이게 어려워. 문제 풀다 보면 좀 짜증날 거야. 집에 가서 주간지 있는 걸로 연습들 잘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